정의당의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입니다.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회죠? 아 예. 시간 빨리 가네요. 네네. 5주차. 네. 네. 아쉽네. 이제 8회로 우리가 마무리할 거죠. 그래서 시즌 1 8회로 마감한다고 이제 우리가 1회부터 얘기했잖아요. 네네. 시즌 1 시즌 1. 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의당 홈페이지에 댓글 달아주신 분님께서 8회로 끝난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 아 그래. 이런 그런 분도 말씀, 있어요? 네,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예. 한 분이시죠? 그분은 잘 살아보세요. 예. 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고요. 대체로 반응들은 이제 재미있게 잘 들었다. 반응들. 반응이 반응들. 들이에요? 대체로 하나가 반응들이에요. 아니고. 예, 정의당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올리기 때문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SACI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노유진 정치 카페와 함께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해주셨고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댓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정의당에서 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원들 모르는 분이 아직 많아요. 그리고 가볍지 않은 내용을 가볍지 않은 내용을 쉽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자전거님의 말씀을 능력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친히 권태홍 사무총장님 건강이라는 주제가 현대인의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고맙다 이렇게 이런 거 해주셔서 이런 말씀까지 당내 남겨주셨네. 대표적인 팟캐스트.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당내 이미 이제 대표적인 노유진 거. 네, 그렇죠. 네,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청취자 수 4자릿수를 넘어섰고 5자리 이제 곧 넘어갈 세계 4개국에서 청취하고 있는 정의당의 건강톡톡. 이제 대단한 안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화끈화끈 거려요. 그래요? 네. 억울하던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선크림 바르고 왔더니 더 화끈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오늘도 그만 웃으시고 이제 해주시죠. 건강 상식 시작해야 되겠죠. 정의당의 건강 상식. 오늘은 감기에 쓰는 항생제 관련돼서 참 민감한 주제죠. 그렇죠? 네네.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정확히는 또 자기 모르죠. 그렇죠. 참 감기에 아직도 여전히 항생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긴 했다고 그래요. 심사평가원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막 발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료기관별로 처방률도 발표하고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기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쓰는 경향이 조금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쓰는 건가요?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방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겠죠. 환자분들도 이제 약을 조금 주면 저 의료기관은 저 병원은 좀 이렇게 정이 없다. 좋은 편으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저기 안 나는 병원. 그렇죠. 그보다도 이제 약값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 약 인심이 이렇게 각박해. 그렇죠. 약을 적게 써서 나한테 뭐 적게 주려는 거 아니야? 이익을 많이 얻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오해. 이건 완전한 오해인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또 약을 좋아하시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약을 적게 주면은 야박하다 이렇게 서운하다 약을 많이 먹어야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안 좋은 거는 또 우리 저기 의료기관에 종사하시 그런 식은 없겠지만 일부 이제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의사분 중에서 항생제를 좀 써야지 낫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의료인 중에서도. 의료인 중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의료인 중에 설문조사했더니 실제 항생제를 쓰니까 감기 환자가 낫는다. 낫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의사들도 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죠. 해보니까 낫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이 감기 중에서는 이제 감기도 이제 상기도 감염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상기도 감염의 그 염이 상기도 감염. 상기도 감염? 상상. 윗상. 한자 윗상 알죠? 아래하. 위에 기도의 윗부분. 기도 윗부분. 그래서 그 염이 저도 이제
세균성 감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항생제를 처방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보통 한 90% 이상이 다 바이러스성이고요. 한 10% 미만이 이제 세균성인데 세균성일 때는 이제 당연히 이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네. 바이러스성일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세포벽이 없어요. 네네. 네, 세포벽이 없는데 항생제는 세포벽에 작용해서 이 세균을 파괴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는 바이러스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감기가 이제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초기 감기에 항생제를 쓰는 거는 사실은 넌센스죠. 넌센스 아니라 황당한 예,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제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제 심사평가원에서도 네. 예,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아주 네. 엄격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의사들은 왜 계셨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을 못 받았나? 졸았나? 예, 저 수업 같은 시간에?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니 교육을 다 받았을 텐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제 가게 되면 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의원에서 개원을 하면 가정의학 의원만 개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들이 이제 개원을 합니다. 네네. 개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또 문제이기도 해요. 네. 가정의학이나 뭐 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을 감기 특히 이제 호흡기 내과 내지 가정의학 같은 경우에는 감기 환자의 뭐 그런 일을 쓰지 않겠죠. 그런 걸 다 배우고 그렇게 할 텐데 이제 일부 이제 뭐 외과도 개원할 수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도 개원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수술하면 이제 항생제를 세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항생제를 자꾸 이제 쓰다 보니까 4년 동안 항생제만 써왔는데 또 개원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습관 또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죠. 의과대학도 배웠던 이제 지식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개원을 하는 의사들은 사실은 클리닉을 이제 개원하는 의사들은 다시 뭐 보수 교육을 받는다거나 네네. 1차적으로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뭐 방법, 네. 상담이라든지 약물 처방 이런 부분들 다시 보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항생제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렇죠. 어르신 좋아하는데 좀 뭐 써도 되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항생제 너무 많이 남용돼 있어요. 우리 먹는 것만 남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음식에 항생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미료보다 우리 이제 회 같은데. 회? 예, 고기, 그렇죠. 육고기, 양식에 항생제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양기장 같은 데서도 항생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고기, 닭에도 많이 돼지고기에도 쓰고. 소고, 쓰고. 돼지. 네. 예. 뭐, 그럼 네. 항생제를 많이 쓰면 안에 있는 이제 세균들이 뭐 없어져서 뭐 이게 빨리 자란다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잘못된 지식일 것 같은데 아마 대량 우리 사육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 대량 사육을 하니까 잡균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막 항생제를 막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기에도 항생제 우리가 막 섭취도 하고 이미 항생제 남용이 많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약까지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남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항생제 치료해야 될 때는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성 때문에. 내성 때문에 생기죠. 네. 그래서 뭐 슈퍼박테리아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네.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 안 들어. 그러면 더 센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오면 뭐 좋겠어요. 우리 몸에 뭐 항생제가 세균만 파괴하겠습니까? 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 없는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쓸데없는 약 먹으면 의료비 남용, 응? 의료비 우리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초기 감기 이런 데는 항생제 쓸 필요가 없죠. 예. 내성이란 거를 조금만 더 쉽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내성.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기 때린 데 있잖아요. 우리 사회자를 한 대 탁 때리면 아프잖아. 네. 근데 계속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선생님. 그래도 아프나? 요거 이건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좋은 답이 아닌데. 답이 좋지가 않았어요. 좋은 답이 아니었어요. 감각도 무뎌지는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감각을 느껴지게 하려면 더 세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응에 따른 이제 뭔가 이렇게 적응력이 생긴단 말이죠.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네.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면 항생제 적응이 생겨. 세균이 적응하는 거지. 적응하는 네. 거지. 변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유전자 변이도 생기고 네. 우리 이제 그런 거 유전자 변이에 따른
그런 이제 돌연변이. 뭐 네.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막 발생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들었던 약들이 안 듣게 되고 새로 개발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세균도 자꾸 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생제를 초기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래된 이제 뭐 페니실린이나 뭐 무슨 마이신 이런 게 잘 요새 그런 건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안 된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초기 1세대라고 1세대 항생제들은 잘 안 듣는 이런 경향이 있죠. 예. 그 아까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본론으로 갑시다. 맞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요. 끝내고 우리 오늘은 아동주치 다루기로 했어요, 선생님. 예. 자전거님. 네네. 아동주치 지난번에도 계속 소개를 했었는데 정의당이 대표 브랜드로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 지난 도입돼야 지방선거 때 된다. 대표 브랜드였죠. 예. 아동주치. 예, 3대 핵심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예. 훌륭한 거 아니면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동주치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주치가 뭐고 아동주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그렇죠. 네. 주치.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 주치란보다 사실 주치 이게 사실 맞는 거죠. 우리 가족 주치. 전세대 보면. 주치. 예, 그렇죠. 전세대를 다 해죠. 제가 전 시간에 뭐 1차 의료, 1차 보건 의료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갑자기 큰 중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 국민이 암 걸리면 되겠어요? 그럼 나라가 망하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암이 가장 그 질병 중에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큰 건 감기예요. 감기.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흔한 거. 감기, 고혈압. 그렇죠? 당뇨. 그다음에 소화기 장애. 우리 이제 위염이라든지 만성 위염 뭐 이런 게 많은 거지. 위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위염이 많겠어요? 근데 위암은 문제가 큰 거지. 암은 아주 심각한 거죠. 예,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작 질병이 이제 흔한 거는 감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굳이 큰 대학병원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평소에 잘 예방해야지. 평소에 그렇죠. 금연을 한다거나 생활 습관을 한다거나 뭐 영양을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건강 관리, 특히 성장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습관을 길러준다거나 영양 섭취를 좋게 해준다거나 운동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죠? 네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는 게 1차 보건의료예요. 네, 이거는 큰 대학병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장 가까운 우리 근처에 있는 네. 동네 의원이나 뭐 보건소나 예. 뭐 이런 데에서 항상 상담하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필요하면은 적절한 치료도 받고 네. 이런 거를 하는 곳이 사실 주치의다. 이게 보시면 좋죠.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주치의가 이제 이 사람은 동네마다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우리 가족 주치의가 있으면 이 사람이 관리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큰 병원, 종합병원에 근처에 있는 뭐 의료원이라든지 지방 의료원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좀 더 큰 이제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입원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환자들,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증상을 막 진단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이거 위암 아니야? 내가 배가 뭐 좀 피곤한데 이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간 전문가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병원에 뭐 예약을 하고 한 달 넘게 기다려가지고 갔더니 감기야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 낭비인데다가 그렇죠. 돈 비용도 낭비에다가, 많이 발생하는 네. 거고 전혀 좋을 게 없는 거죠. 주치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동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골병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단골 상담소 의사가 없다니까 주로 이제 주변 지인들 어설프게 아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야 예. 거기 큰 H 병원에 좀 이렇게 외래 좀 땡겨달라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네. 의원은 많은데, 의원은 많은데 이제 의원이 주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거를 그 경쟁적 의료 환경, 시장 중심적 의료 환경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료가 공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매우 경쟁적이고 뭔가 영리 추구적인 이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공공적인 영역이라 한다면은. 굳이 내가 선택할 필요 없이 네.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회보장 시스템처럼.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내가 돈 있어?
그러면은 대학병원 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자, 그게 보건의료는 전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잘 몰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적인 편차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대칭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사실은 동네 의원에서 자기 항상 가던 곳에서 의사에게 상담받고 관리받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좀 중한 질환이면은 종합병원에 의뢰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의원에 갔다가 오늘은 다음 날은 대학병원 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지느냐? 전혀 건강해지지 않죠. 돈대로 발생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죠. 1분 진료. 그렇죠. 30초 진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주치의가 아니니까 이 환자가 내일 올지 일주일에도 계속 올 환자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를 자기의 어떻게 보면 단골 환자 내지는 등록된 어떤 가족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뜨내기 손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 신경 쓰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의사나 잘 아는 사람한테는 잘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도 상담도 하고 해주는데 뜨내기 손님처럼 생각되면 뭐 그냥 약 처방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의사가 나빠서이기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자전거님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의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질 좋은 의사한테 내 가족의 주치의를 또 맡기고 싶고 아예 특히 우리가 이제 아동 주치의부터 먼저 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은 자기 자녀의 건강은 정말 질 좋은 의사한테 맡기고 싶은데 사실은 한 의사한테만 딱 정해져서 계속 가야 한다면 사실 그 의사가 내가 싫고 신뢰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그거는 옮기면 되죠. 그 정도 선택권은 있는 거죠. 주치의에 대해서 오해가 한 명 등록하면은 뭐 평생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등록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맞는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게 궁합이 안 맞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사는 또 캐릭터 차이도 그렇죠. 캐릭터 좀 이렇게 좀 가오잡는 의사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는데 그게 캐릭터 맞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소곳한 의사를 좋아하는. 그럼 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등록을.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그런 등록을 옮기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원은 등록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찔러보는 찔러보고 그거는 이제 닥터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고 주치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정의당이 생각하는 이 아동 주치 제도의 틀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도 틀은 사실은 전 국민 주치 제도를 먼저 하면 좋은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러려면은 수가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사회적인 합의. 우리 이제 의사분들도 동의가 돼야 되고 전체 의사들도 공감도 좀 하셔야 그렇죠. 되고. 의사협회가 사실은 이제 동의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가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국민들도 동의해야 되죠. 국민들이 싫은 국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 마음 같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좀 이렇게 모든 주치를 하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아이들부터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아동부터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제도 시스템들을 다 바꾸지 않고 지자체에서 아동 주치를 이제 할 의사들을 이제 모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동의하는 국민들과 좀 매칭해주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지자체가 또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한번 아동 주치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작동이 잘 되면 이게 이제 수가에 좀 반영도 되고 전 세대로 그렇죠. 이제 확대해 나가고 확대돼야 되겠죠.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 지역으로 하려면 이거는 제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건강보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이 아니라 이제 뭐 아동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이런 이제 단기적인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부터 이제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자주 아프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돈이 조금 들잖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저희가 한번 투기해봤더니 병원 별로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로 보면 전국적으로 해봤을 때 사실 아동 1인당 저희가 한 1년에 10,000원 정도를 사실은 투자를 하면 왜냐면 다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치료비는 어차피 건강보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동 주치의를 한다면 매칭해주고 거기를 다니도록 이제 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그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수고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등록도 해주고 좀 더 이제 상담도 조금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오는 환자니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너 지금 체중이 아이가 5살 아이가 왔단 말이죠. 감기로. 근데 감기약만 주는 게 아니라 좀 비만이야. 그러면 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우리 아이도 그 얘기 왜 해야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습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무슨 뭐 단 거를 좋아한다거나 이럴 수 있으면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듣지만 또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쵸. 흰 가운 입고 얘기하면 잘 듣나? 그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 해준다는 개념으로 물론 그게 10,000원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한번 추계를 해봤을 때 한 600에서 700억 사이면 좀 700억 1년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할만하네.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저희가 단순 추계를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전제가 이게 지자체가 먼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진료 활동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진료하는 의원에 계신 분들이 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10,000원이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함을 통해 가지고 환자가 아이가 좀 더 건강해지는데 지역사회에서 일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호응이 되면 아동 주치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주치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 아동 주치의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의사들이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고 의사들이 거부하면 사실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거부하면 못하죠. 그럼 어떻게 좀 설득을 할 것이고 오히려 억지로 하라 그럴 수도 있고 왜 또 거부를 하는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환경 변화하고 세상 환경 변화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의료 환경이 경쟁적인 의료 환경이긴 했지만 옛날에 시장 중심적 의료 환경이었지만 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원하면 다 잘 됐어. 물론 다 안 된 사람도 있었지만 개원했다 해가지고 뭐 힘든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수가 통제, 정부의 행위별 수가제다 보니까 수가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조금 잠깐. 행위별 수가제는 이제 얼마나 오느냐, 의사가 얼마나 진료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매겨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진료량에 그렇죠. 따라서 A란 의원에서 이제 아니면 A란 병원에서 환자가 왔어요. 환자 환자에다가 뭐 약을 준다거나 뭐 치료를 한다거나 뭐 처방한다거나 이런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 횟수. 이거에다가 각 검사당 내지는 진료량에다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매겨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A라는 병원에 돈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물론 환자는 자기 부담도 있지만 자기 부담 일부 하고 나머지는 건강공단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공단 줄 때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장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량을 많이 하는 게 줄여야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건데 의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이제 수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도에 수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진료량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니까 검사도 많이 한다거나.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무한대로 진료량을 늘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막 항생제 주고 무한대로 소독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비급여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대학병원, 큰 대학, 빅포병원은 그렇게 하지. 빅포병원은 이제 비급여 많이 들리죠. 줄 서 있잖아. 줄 서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렇죠. 그럼 되잖아. 그쵸.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오니까 막 늘려도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원에서 막 그래 보세요. 의원에서 막 검사하고 막 해버리면 안 오지. 그러니까 의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제 환자 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환자 수는 객관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뭡니까? 의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의사 수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그런 주치제도 하면은 의사들을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건강보험공단 오해가 있으셨구나.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가 의사들 수입을 줄여가지고 재정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응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면 돼요. 수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총량은 사실은 줄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배하는 방식이 행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행위면은 양만 증가하는 거지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환자 한 명당 내지는 뭔가 다른 질 향상이라든지 건강 관리가 잘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외국에 다 그런 방식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전처럼 진료량을 늘리는데 의사가 고민할 필요 없죠. 환자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내 등록된 환자가 건강해지는 이게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도 진료량이 줄어드니까 덜 힘들지. 그렇죠? 수입은 똑같은데 피곤이 덜하고. 의사다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의사를 신뢰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폐업하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많죠, 병원 그렇죠. 환경도 이제 변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의사를 욕하기 전에 정부가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정부 잘못이에요. 정부가 자꾸 수가 줄이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가 그 가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량을 조절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총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는 약을 많이 쓴다거나 검사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돈에 많이 썼던 거를 인건비, 의사들에 대한 적정한 기술료라든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 인력에 대한 비용들로 옮겨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수가 제도들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감 있게 이런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각종 직종들과 협의도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합의하자라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당장의 재정을 조금 줄여보잖아요. 이런 마인드 접근하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이건 미봉책. 그렇죠. 여기 조금 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막았다가 또 옆에 나를 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 제도를 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앞으로 아동 주치에 대해서 또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 우리 정의당에서 하면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의당은 또 우리가 또 신뢰 신뢰 정의를 그렇죠? 세우고 신뢰하는 정당. 그래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 아동 주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웬만한 이제 가벼운 질환 동네에서 볼 그런 질환들을 보면 뭐 의과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10년 공부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질적 수준은 올라와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제대로 주치가 되려면. 그냥 인턴 레지던트 다 마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라 레지던트라는 것은 과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1차 의료를 잘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가정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합적 진료를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진료를 잘하는 게 막 수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담을 잘하고 지역 문제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잘 상담해 줄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인 접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빨리 의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다른 거예요. 전문 분야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과적 수술을 잘할 사람과 1차 진료를 잘할 사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수련 시스템, 수련 레지던트 체계도 사실 바뀌어야 되죠 앞으로. 의료인 양성 과정도 이제 그렇게 맞게 바뀌어야 되는 바뀌면 겁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아동 주치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동의 건강, 그러니까 전국민 주치제를 도입하는 게 지금 당장 어렵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판단 하에 현실적인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아이들부터라도 좀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 특히 이 아이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조성해야지. 그리고 특히 아동의 이제 건강 예방과 증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동 주치제가
주치의제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네. 의사들도 좀 협력을 해서 사실은 지역사회 본인의 능력과 그럼요. 좀 예. 기여도 하고 사회적 기여도 하는 형태로 그럴 겁니다. 좋겠고. 저는 이제 믿어요. 네. 예. 네. 특히 지금 의사협회가 많은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정의당의 또 생각들을 또 허심탄회 얘기하면 뭐 많은 의사들이 동참할 누이 수 좋고 있지 매부 않을까. 좋고 그럼요. 그런 이 전략인데요. 예, 예. 이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결코 의사들의 어떤 뭐 소득을 줄인다거나 소득은 사실은 또 높아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높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적 합의거든. 건강만큼 중요하니까 건강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일정하게 그렇죠. 어느 정도 소득을 보상을 보장해 주는 해줘야지. 거죠. 예. 대신에 그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준 대신에 국민에게 헌신을 하는 거죠. 헌신, 도덕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유럽의 의사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높은 의사들이 그만큼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사회 헌신하고 그쵸, 헌신하는 거죠. 윤리적이고. 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이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예. 있도록. 근데 의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윤리에게 잣대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윤리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네네. 믿습니다. 예, 네네. 예. 마지막으로 예. 사실은 이거를 이제 국민과 의사들 간에 뭐 예를 들면 조정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혹은 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예. 것들. 정부 문제예요. 예. 정부가 좀 정신 차려야죠. 좀 정말 정신 차리세요. 네, 우리가 이런 집권하면 좀 될 텐데, 새로운, 이거 의료 금방 될 시스템이 텐데요. 잘 네. 도입돼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 건강의 전반이 이제 쑥쑥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예, 사회가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권하면 해결됩니다. 직권하면 정의당이. 아동 직관. 주치 제도를 위해서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네. 그래죠. 예. 예. 다음번 6회에서는 네. 저희가 지역 간의 건강 격차 문제들을 좀 예. 다루고 또 중요한 얘기 할 얘기 많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지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요. 예. 자전거요. 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